보시죠. 미리 보기. 그러니까 이제 경기와 관련된 얘기 이제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순위표가 나오고 있는데 젠지와 T1이 2승으로 나란히 선두를 달리고 있고 또 농심과 담원기아가 그 뒤를 쫓고 있고요. 또 브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점 관리가 좀 차이가 나서 담원기와 농심과는 승패는 같지만 뒤쪽에 이제 득실차가 0점으로 뒷순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뒤에 이제 뭐 KT라던가 리브 샌드박스, 하나생명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아래에 이제 1주차에 완패한 그러니까 2패를 한 DRX와 광동 프릭스가 자리 잡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울 수 있는 게 득실차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관리가 안 됐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리그가 후반기에 접어들게 되면 그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때 이겼으면 뭐 1점만 더 따놨으면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경기에 대한 얘기. 저희가 뭐 앞에서 이제 경기 예측 이렇게 찍는 것도 보여드렸지만 진짜 찍고 넘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네. 확실한 경기 얘기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광동 프릭스, 리브 샌드박스의 새로운 얼굴 클로저와 전 에이스였던 리브 샌드박스의 그 낭만의 시기에 냉철한 이성의 역할을 했던 페이트의 대결. 상대 전적은 클로저 선수가 6승이고 페이트 선수가 0승이에요. 이러면 여기서 뭔가 먹고 들어가는 거 있네요. 그리고 원래도 미드갱을 즐기던 크로코, 절친 페이트에게 얼마나 자주 갈까? 여기에 국대 탑 기인 상대로 신인 탑솔러이면서 경력직 탑솔러이기도 한 도브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까? 위에서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은 클로저와 페이커의 대결, 페이트의 대결. 근데 페이트 선수가 이게 이름도 유수혁이잖아요. 맞아요. 이상혁이랑 뭔가 철자도 똑같고. 그런 별명 많았죠. 네. 페이트 선수와의 대결, 좀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 뭐 데이터가 사실 지금 저희가 많이 쌓인 게 아니잖아요. 챔피언들을 무엇을 쓸까 이런 것도 좀 섣부르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근데 두 선수가 보여준 명암 중에서 좀 그림자 쪽을 많이 얘기해 보면은 저희가 앞서 얘기한 농심과의 매치업에서도 얘기했듯이 아칼리 같은 걸 클로저 선수가 빨리 뽑는 건 전 좀 편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도권이 좀 애매한 픽을 했을 때 혹은 클로저가 좋아하는 조이 같은 주도권이 센 픽을 했는데 주도권을 활용하지 못한 경기가 있다. 이런 부분이 클로저 선수에게 1주차에 좀 아쉬운 요소일 거고 페이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판독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광동 프릭스가 1주차에 보여준 그 경기력을 보면은 좀 아쉬운 얘기지만 정글과 서포터의 문제점이 많이 심각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엘림과 이제 호이 선수가 아무래도 주전 경력이 조금 밀려있는 선수들이고 그런 선수들 특징이 본인이 연습 경기 기량이라던가 개인 기량 자체는 괜찮아도 뭔가 실전 들어가면 전 좀 꼬이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약간 비유적으로는 해동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선수가 제대로 된 기량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정글 서폿이 좀 꼬이다 보니까 막상 탑, 미드, 원딜에 있는 딜러들에게 바톤이 아예 안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딜러들이 막상 딜을 할 만한 게임도 안 나왔고 그 이전에 애초에 정글 서폿이라는 게 LOL에서 초반 운영을 담당해 주는 거잖아요. 이 친구들이 어디에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 시야를 먹어주냐에 따라서 라이너들이 이제 그 다음에 뭔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라이너들도 라이너대로 좀 많이 무기력한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광동에 대해서는 라이너들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페이트 선수 입장에서는 뭔가 명확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광동이 정글 서포터 폼이 좀 일주일도 안 되는 준비 기간 동안 좀 많이 올라와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페이트 선수에게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아마 클로저 선수와의 미드 구도에서 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클로저가 좀 더 유리해 보이네요.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상대 전적도 그렇고 저런 것도 완전히 간과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절친들 간의 갱킹 구도. 이게 또 항상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적한 선수는 원래 있던 팀한테 지기 싫어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나 저 팀에서 나와서 여기 왔는데 아니 저 팀한테 진다고? 이거 자체가 그냥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뭔가.
근데 또 팀에 남아있는 선수들은 그거예요. 제가 저기로 갔는데 우리가 쟤한테 지면은 좀 그렇지 않나? 둘 다 그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정글러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미드 쪽에 버릇 같은 것도 아니까 갱킹을 좀 잘 찌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크로코 선수가 잘 활용해 주면은 아까 그 뱀픽 얘기했을 때처럼 크로코 선수에게 이제 좀 리신, 신짜오, 자르반 중에서 자르반 같은 거를 잘 쥐어줄 수 있으면 신짜오도 그렇고 미드 쪽 압박을 좀 세게 넣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확실히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의외로 이게 프로 경기에서는 버릇이 정말 중요합니다. 라이너마다 분명히 버릇이 있고 와드 설치하는 위치라던가 혹은 몸이 기우는 방향 같은 게 좀 버릇이 있거든요. 팀들이 그런 거 분석도 되게 많이 해요. 그런 것들도 있어서 아마 정글러 입장에서는 미드의 버릇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이제 강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국대탑 기인 상대로 도브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까? 기인 선수가 진짜 뭔가 커리어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운 게 있어도 괜히 이게 팬분들도 그렇고 관계자도 그렇고 추앙하는 게 아니거든요. 경기하는 거 보면 진짜 막 이젠 좀 어렵다. 이거 좀 많이 힘든 시기를 오래 겪어서 기량이 내려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순간 보면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맞아요. 막 근육을 막 보여줘요. 그 펌핑되어 있는 근육을. 매번 그래서 저는 또 기인 선수가 뭐 1주차에 좀 많이 무기력했던 것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게 정글 서폿 영향도 컸기 때문에 기인 선수 상대로는 누구도 방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도브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나름 신인 탑솔러다 보니까 그래서 긴 고사를 이제 치러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도부 선수가 포변 이후로 지금 계속 정통 탑솔로들을 상대로 이제 실력 검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긴 실력 검증 되면은 이제 뭔가 대단할 것 같아요. 그냥 멋있을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 이제 LCK의 그 고사들 중에 탑쪽 고사로 치면은 선생님이 가혹한 분이 그러니까 문제를 좀 어렵게 내시는 분이 세 분 계신 것 같아요. 누구요? 기인 선생님이랑 칸나 선생님이랑 또 이제 최근에 새롭게 떠오르는 분인데 도란 선생님. 네, 도란 선생님은 좀 뭔가 이게 새로운 분이라 문제가 좀 너무 빡세게 내실 때가 있어. 너무 이렇게까지 내야 되나? 완급 조절 안 하시는 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기인 선생님도 이게 베테랑이다 보니까 힘줄 때는 힘을 주고 약간 느슨하게 할 때는 또 약간 느슨하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운영적으로 뭔가 이득 많이 보는 이런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정석적이면서도 강한 선생님인데 이분을 상대로는 어떤 재주를 보여줘야 될까? 좀 감이 쉽게 나오네요. 기인 선수 특성상 약간 그부 같은 거를 좀 잡아보려고 할 것 같은데 뱀픽 단계에서 또 1주차 경기 내용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라가스 같은 탱커보다는 그부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부 상대로 뭔가 할 만한 픽을 도부 선수가 잘 준비해 오면은 좀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기인 선수가 그부 2번 하고 그웬 1번 하고 나를 1번 하셨네요. 그쵸? 네, 다 그러니까 이게 센 원래 것들. 강한 탑솔러들이 그브, 그웬, 트린 이런 성장 기대치 높은 픽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그거에서 크면은 한 20분, 15분 지나가면은 내가 캐리해 준다는 그 자신감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픽들을 원할 것 같은데 그거 상대로 준비를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제가 버튼 잘못 눌렀네요. 그리고 T1 2연승으로 1위 기록 중인 T1 우리 팀이 경기해야 될 픽은 그리고 LCK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어린 두 팀들 간의 대결. 와, 22에 21살.8? 아니 심지어 T1은 페이커 선수가 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낮게 나오네요. 시대가 변한 걸 느낍니다. 좀 젊은 애들 롤 잘해요. 저 이제 힘들어가지고 손목이 솔랭하다가 이렇게 손목 아플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수 있죠. 전다니까 이렇게 게임할 때. 네. 물 좀 마시고. 사실 막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경기해야 할 픽 너무 많아. 너무 다 챔피언 폭이 다 넓으시고 잘하시니까
일단 T1 뱀픽은 저는 종잡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강팀이니까 그렇지 않나요라는 느낌보다는 T1이 보여주는 자신감과 본인들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작년과 멤버도 비슷하기 때문에 또 올해도 기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주차에 나온 건데 그 T1 팬분들 입장에서 의문을 많이 제시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너무 본인들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니달리 같은 걸 하는 거에서부터 좀 T1 팬분들도 그런 생각 들죠. 다른 팀들처럼 코르키 하고 정글도 그냥 AD 브루저들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니달리 같은 거 하냐.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렇거든요. 어차피 지금 대세인 픽들 T1은 다 할 줄 알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본인들이 강팀이라는 자신감 그리고 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강팀만이 할 수 있는 조합 혹은 본인들이 해보고 싶은 걸 할 때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런 정규 리그는 그런 거 하라고 있는 무대기도 해요. 코인이 엄청 많고 더 이렇게 위쪽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으로 이렇게 폭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게 좀 강조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T1이 선택한 이제 그 조합에서 니달리를 기반으로 한 게 프레디 브리온의 1세트에서 무너졌었잖아요. 상대방이 이제 모밀, 그 냉모밀 딱 나오고 라바의 그 갈리오 딱 덮어주니까 니달리 라이즈 쪽에서 물리는 싸움 구도가 됐을 때 굉장히 무기력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 경기에 그러니까 뱀픽 구도를 완전 바꿨죠. 아 이거 우리가 그냥 자신감 있어서 한 거고 우리의 1악장을 보여주마. 바텀에서 구마요시 캐리아의 아펠리오스 조합이 딱 나왔어요. 네, 아펠 노틸. 그러고 나니까 구마요시의 아펠리오스가 가진 뒷심이 감당이 안 돼서 두 번을 내리 프레디 브리온이 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냐면 어차피 잘하는 건 이미 잘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 혹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다양한 걸 해보려고 했어요. 1주차에. 그러다 보니까 T1이 과연 2주차에 정확하게 뭘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3자가 재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라이즈 선픽이 좀 애매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피드백도 같이 받은 팀인데 그런 것도 당연히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을 거고. 근데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면 결국에는 뭐 T1 상대로 뱀픽은 답이 없다. 이게 결론인데 사실 이 결론으로 가면 안 되고요. 그런 거 이제 너무 이렇게 좀 속단을 해버리는 거고. 아무래도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선 저희가 이제 앞서 1주차 경기 얘기를 할 때 바텀 폼을 좀 올려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 있어서 구마유시 선수의 아펠리오스에게 뱅카드를 넣을 수 있는가? 이걸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뱅카드 하나를 아펠리우스에 쓸 수 있는가? 그렇죠. 프레디 브리온 같은 경우에도 뱅카드를 아펠리오스에게 빼기가 애매하니까 아펠리오스를 계속 열어주고 바텀에서 헤나와 딜라이트 선수의 바루스로 대처하려고 했어요. 바루스 레오나를 꺼내서.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구조로 가냐면은 결국 뱅카드는 서로 3개밖에 없잖아요. 처음 스타트할 때. 그러면 선수들, 팀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벤으로 대처할 거랑 주고 대처할 거. 그래서 아펠리오스 같은 경우에는 주고 대처하는 카드로 빼놓은 거예요. 대신에 이제 나머지 카드를 밴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비슷하게 아펠리오스를 주고 대처하는 쪽으로 갈 거라면 역시나 떠오르는 게 분명히 이제 양쪽 바텀 간의 기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전통적으로 아펠리오스에게 괜찮았던 게 역시 직스 같은 게 떠올라요. 직스를 기반으로 한 직스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면서 쏘는 조합이 나왔을 때 아펠리오스가 받는 압박감이 좀 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뱀픽적으로 공략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럼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1픽을 하고 레드 진영에서 아펠리오스 먹으면 반대쪽 블루 진영 2, 3픽에서 직스 레오나를 한 번에 먹는. 그러면서 직스 레오나 간의 시너지도 나오고 두 챔피언이 궁극기가 광역이잖아요. 이걸로 아펠리오스 견제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쭉 이렇게 조합 맞추다 보면은 아펠리오스 굉장히 딜하기 어려운 조합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최대한 T1이 강팀이니까 뭘 밴픽에도 의미가 없다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일단 상대가 최대한 보여준 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너무 상대방의 것들을 고민하기보다는. 왜냐면 그런 거는 이게 잠재적인 게 너무 많아서 밑도 끝도 없어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그러니까 본인들 거 준비를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할 것 같은 픽들 상대로. 그러면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역시 코르키.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뱅카드가 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뭐 어디선가 열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상황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이제 코르키 같은 거는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쓰기 위해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정글 픽은 저는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 생각해요. 초반에 뽑아야 된다. 네, 리브 샌드박스의 원동력이 누구냐? 그건 크로코입니다. 그러면 그 크로코에게 리신이 됐건 자르반이 됐건 신짜오가 됐건 뭔가 하나는 반드시 쥐어줘야 돼요. 그 중에서도 저는 자르반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크로코 선수가 신짜오를 되게 잘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잘할 때 보면 신창이에요, 신창. 근데 자르반이 좋은 게 이니시가 되게 직관적이고 이걸 상대에게 안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자르반을 상대에게 주면 자르반을 기반으로 한 미드 정글에서 뭐 라이즈 자르반이라던가 뭐 신드라 자르반 이런 게 나왔을 때 T1이 아닌 다른 팀 상대라도 반대쪽에서 뭔가 뚜벅이 메이지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조합적인 부분 고려했을 때 자르반을 최우선으로 한 상태에서 정글 픽을 빠르게 뽑아야 되지 않을까. 레드건, 블루건. 네, 이거 3개 정도가 떠오르네요, 저는. 좋습니다. 그리고 뭐 2번 질문. 이거는 뭔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부럽습니다. 그냥 너무 그냥 피지컬이 즐거운 게임을 보고 싶어. 눈이 즐거운 게임. 또 그런 거 하면 선수들도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또 정규리그다 보니까 또 부담도 좀 덜하고 플레이오프에선 피지컬 게임 하다 보면 지면 난리가 나는 거니까 좀 그런데 정규리그 초반에는 그런 것들 즐기면 정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참 저도 손목만 안 아팠어도 부럽네요. 그리고 선수들 손목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게 손목이라는 게 허리도 그렇고 그런데 선수들 보면 좀 나이 있는 선수들 손목이랑 허리 관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원래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아플 때 그 시그널이 되게 약해서 그래요. 손목이랑 허리가. 실제로 며칠 쉬면 또 괜찮거든요. 약간만 아프고. 예를 들면 우리가 팔에 이렇게 막 상처가 확 난다던가 아니면 막 근육통이 너무 세게 오고 이러면은 이거는 시그널이 확실하잖아요. 근데 손목이랑 허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때가 많은데 그게 이제 몇 년치 누적이 되면은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굳이 팀이라던가 주변에서 이렇게 말을 안 해도 그냥 알아서 좀 병원 잘 다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TMI였습니다. 오, 너무 좋아요.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손목 관리.